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예, 오늘은 멘탈의 연금술 책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보도 셔프 씨가 지은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계를 넘어 기적을 만드는가. 그러니까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어떻게 버텨서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되는가. 그렇게 버티려면 멘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멘탈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성경의 그 잠언이나 지혜서처럼 구절구절이 다 정말 좋은 말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를 뽑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대한 추려서 제가 8개 정도 추려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버티는 자가 이긴다. 버텨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 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버텨보세요. 그 한 번이 또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 우리가 강력한 멘탈을 갖고 피나게 노력하여 얻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다.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좋은 사이클이다. 이 좋은 사이클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포기를 모르는 멘탈이다. 우리는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멘탈이 강력해지거나 붕괴될 뿐이다. 성공과 실패는 멘탈이 만들어내는 현상일 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각 행동에 나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좋은 사이클, 저자는 이제 좋은 사이클 한번 성공하는 것보다는 좋은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좋은 사이클이라는 것이 포기라는 선택지가 없는 사이클인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포기라는 선택지는 아예 없어요. 그렇게 없는 좋은 사이클을 만들어 두면 계속해서 좋은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또 성공하고 아니면 성공이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마음에 들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겁내서 미리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이치이고 즉각 행동에 나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도전하고 노력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무엇인가를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존감의 DNA를 일깨워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만큼의 실패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가? 아무리 뛰어난 타자도 10번 중 7번은 삼진이나 범타에 그친다. 그럴 때마다 심한 자괴감에 빠진다면 그는 뛰어난 3할 타자가 될 수 없다. 뛰어난 농구 선수도 자유투 10개 중 2개는 놓친다. 그러니 자괴감에 빠질 이유가 없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돌아보면 우리는 대부분 3할 타자여 80%의 성공률은 보유한 탁월한 슈터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승리와 패배는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꼭 성공해야 하는 것은 버티기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한, 그래서 퇴장하지 않고 계속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3할을 치고 성공 확률 80%에 달하는 슛을 던진다. 명심하라. 당신은 기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실패에 가까울 수 있고 한번 실패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한 자괴감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치는 3할 타자, 강타자라는 3할 타자들도 7번 실패하고 3번 성공해서 3할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3번 성공으로 강타자라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 인생도 나중에 통째로 돌아보면 분명히 3할은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 지금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몇 할째인지 모르겠지만 5할째인지 6할째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3할에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남아서 노력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살아온 것도 당신은 기적이다는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버티고 노력해온 것도 정말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속도를 만들어라. 늘 움직이고 있는 중이며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속도를 내기 시작한 상태가 아니면 다시 말해 추진력이 없으면 아주 사소한 장애물 하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반면 추진력이 작동 중이면 어떤 방해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내심을 갖고 버틴다는 것은 이 같은 추진력이 작동 중인 상태를 말한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최대한 빨리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정지해 있는 차를 몇 미터라도 미는데 젖먹던 힘까지 써야 한다. 일단 바퀴가 구르기만 하면 목표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 훨씬 쉬워진다. 어떤 일을 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자동차가 어디로 굴러갈지는 일단 바퀴를 굴려 놓은 다음 그 방향을 살피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 앞에서 기차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추진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차가 막 달리고 있으면 웬만큼 큰 통나무를 기찻길에 놔둬도 기차는 그걸 팡 튕기면서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 정도 장애물도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차한테는 이미 달리고 있는 기차한테는. 그런데 기차가 멈췄다가 새로 출발하려고 할 때는 정말 작은 통나무를 하나 얹어놔도 그걸 넘어서 아니면 그걸 튕겨내고 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추진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다른 어떤 장애물이 생겨도 팡 튕겨내버리고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시작할 때 이 추진력을 가질 때까지는 최대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이 방향이 맞아 안 맞아 하는 고민은 그 다음에 추진력을 가진 다음에 내가 핸들을 약간 이쪽으로 틀든 아니면 저쪽으로 틀든 그거는 그 추진력을 가진 다음에 문제니까 일을 시작했으면 무조건 젖먹던 힘까지 전력을 다해서 추진력을 가질 때까지 밀어라, 추진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적 효과를 만끽하라. 나는 내 강연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하루의 과제를 하나의 배낭으로 상상해 볼 것을 주문한다. 이 배낭은 무겁다. 걸림돌이 많은 가파른 길을 가야 할 때는 배낭을 온전히 짊어지고 있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럭저럭 버틸만 하다. 너무 힘들면 배낭을 내려놓고 숨을 돌리며 땀을 닦을 수도 있다. 그런 휴식을 통해 다시 채운 에너지로 배낭을 짊어지고 하루의 여정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다. 그런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대신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걱정하며 걱정을 키운다고 생각해보자. 이는 오늘의 배낭 위에 내일의 배낭까지 하나 더 짊어진 꼴이다. 이렇게 내일, 모레, 일주일, 열흘, 한 달치의 배낭을 오늘의 배낭 위에 추가로 얹으면 이를 버텨낼 사람이 있을까? 모두가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 것이다. 매일 하나의 배낭만 짊어지면 된다. 매일의 목적지에만 잘 도착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 한 비유, 하나의 배낭 비유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배낭을 쥐고 등산하는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하나의 배낭은 어떻게든 쉬어가면서 잘 짊어지고 갈 수가 있는데 그 위에다 정말 내일의 배낭, 모레의 배낭까지 얹어버리면 그걸 감당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하게 될 때는 보통 걱정을 너무 앞서서 앞에 생기지 않은 일까지 너무 많은 걱정, 너무 많은 두려움을 가질 때 그럴 때 이제 포기하게 되니까 매일 하나의 배낭만 지자는 거예요.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고 나는 오늘의 걱정만 하면서 오늘만 잘 헤쳐나가자. 그러면 오늘이 쌓여서 그 누적 효과로 오늘이 다 쌓여서 그래서 결국은 성공에 가까워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그래 힘들지만 오늘 하루만 잘 버텨보자 하고 오늘 하루를 잘 견뎌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은 우리를 벌 주지 않는다.
왜 또 나야? 왜 항상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때때로 삶이 나에게만 특정한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 같을 때가 있다. 내가 그 시그널에 숨겨진 교훈을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삶은 계속해서 동일한 시그널을 보낸다.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느낌이 들 때는 변화를 시도할 때가 왔다는 신호다. 삶은 우리를 벌주지 않는다. 다만 우리를 가르칠 뿐이다. 그렇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 종종 그 의미를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곧 우리가 고통, 시련, 갈등, 난관,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베일을 벗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확실하게 보인다. 공감력이나 분별력,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마음의 평안 등등이 우리에게 부족했음을 깨닫게 된다. 해법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해법이 나타나면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라진다. 문제를 무엇이 부족한지 모색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현명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류의 실패가, 비슷한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는 그 안에서 분명히 나한테 가르침을 주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그런 힘겨운 일들이 그냥 닥쳐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 안에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나, 무엇을 배워야 되나, 내가 일 처리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죠. 그걸 그냥 단순히 나는 운이 나빠,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한테 보내는 신호, 너 이런 점을 고쳐야 돼, 지금 그걸 고쳐야 성공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나한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온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그걸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찾아보는 그런 신호로구나, 찾아보라는 신호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우리 삶은 점점 현명해지고, 그런 멘탈이 되면 점점 더 성공에 가까워지겠죠. 최대한 많은 씨앗을 뿌려라. 저자는 성경의 그 씨 뿌리는 농부의 그 비유를 예로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침을 또 줍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씨앗이 전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한다. 적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새들, 가시덤불, 돌무더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넉넉하게 씨앗을 뿌린다. 먼저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보상은 최후의 전리품이다. 우리에게는 끈기가 필요하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씨앗을 뿌린 지 이틀 만에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 누구나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다. 좋은 씨앗을 뿌렸든 나쁜 씨앗을 뿌렸든 간에 모두 자신이 거둘 수밖에 없다. 지금 당신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많이, 그리고 성실하고 넉넉하게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는 겁니다. 끈기가 필요해요. 그게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끈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게 될 테니까 좋은 씨앗을 최대한 많이 뿌려야겠죠. 네, 오늘 이렇게 보도 셰프의 멘탈의 연금술 읽어봤습니다. 내용 어떠셨어요? 괜찮은 내용이 많았죠? 예, 저는 그 중에서 3가지 키워드를 마음에 담아두려고 합니다. 버티기, 추진력, 오늘의 배낭, 이걸 마음에 담고 또 오늘도 열심히, 내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들 되시기를 빌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